그날은 장수를 하늘로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날아온 한 통의 전화. 마 대표님,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멈췄습니다. 눈꺼풀 하나 깜빡이는 것조차 힘들 만큼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이성은 아니길 기도했지만 손은 이미 떨며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서도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흐르는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신호등의 색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응급실. 그곳에 한동석이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도착, 휘청이며 문을 열고 들어선 그 공간은 전보다 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심전도 소리, 그리고 들것 위로 비닐천을 덮은 누군가. 그녀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러다 의료진의 무전을 지나치며 열려있는 수술실 문틈으로 피로 범벅된 환자의 얼굴이 스치듯 보입니다. 이마에 방 대표에 흘러내린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도 광숙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야. 한동석이야. 무릎이 꺾이며 쓰러질 뻔한 그녀. 겨우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터지는 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흐느낍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도 단단한 목소리. 마 대표, 여기서 뭐 하십니까? 놀라 돌아본 순간 눈앞에 선 사람. 회장 한동석. 붕대를 감은 이마, 왼팔엔 슬링이 둘려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광숙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그를 향해 달려가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목을 대에서 치솟는 울음, 흘러넘치는 눈물. 마치 잃었던 누군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혹은 죄를 씻지 못한 이가 용서를 구하듯 그녀는 그 품에 안긴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듯 굳어있던 동석. 하지만 곧 천천히 두 팔을 들어 그녀의 등을 감쌉니다. 상처난 팔로 그녀를 다정히 안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보호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만의 세계에 들어선 듯. 잠시 후 마광숙은 조금 진정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말 못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 대표를 웃게 할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그 말에 다시금 울컥해진 그녀는 고개를 떨굽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감정은 쉼없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 잠깐 앉으시죠. 마실 것 좀 드릴게요. 동석의 제안에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조용한 벤치로 향합니다. 벤치 옆 자작나무 아래 놓인 그늘 속 동석은 작은 생수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광숙은 말없이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시원한 물맛이 혀끝을 타고 내려가도 가슴속 뜨거움은 식지 않습니다. 그날 장수 씨를 보내는 날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또 회장님 사고 소식까지. 이게 무슨 운명인가 싶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점점 속도를 잃었고 이내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등 위로 또 한 방울 눈물이 뚝.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게 마 대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행 택시에 타고 있더군요. 동석은 시선을 멀리 두며 천천히 말합니다. 말끝에 담긴 여운, 그것이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병원 뒤편 자작나무 아래 놓인 낡은 벤치, 햇살이 사선으로 내려앉은 그곳엔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동석은 생수병을 조심스레 건네고 광숙은 말없이 병을 받아든다. 잠시 침묵. 들려오는 건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병원 스피커의 안내방송뿐. 괜찮으세요? 광숙의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림이 없다.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 대표가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광숙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다.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따뜻한 말. 그동안 해왔던 자기 부정과 미안함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사실 그날 이후 매일 밤 회장님 꿈을 꿨어요. 제가 거절했던 날 말이에요. 한껏 멋부리고 나오셨던 모습도, 끝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뒷모습도 생생했어요. 동석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웃었다. 사실 저도 마 대표 꿈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꿈.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같은 시간이었다. 그날 거절하신 거 지금도 후회하세요? 광숙은 답하지 못했다. 대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망설임,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 저는요, 회장님. 광숙이 입을 열었다. 사랑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인다. 장수씨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저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런데 회장님을 보는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녀의 고백은 길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상실을 견디며 스스로를 다잡은 시간,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눌러놓은 감정,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퍼져나오는 사랑이라는 감정. 마 대표, 동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근데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용기, 그게 있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직은 무서워요. 사람들 시선도, 저 스스로의 감정도. 그녀가 이어 말했다. 저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벅차요. 그 순간 동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다. 따뜻했다. 말없이 전해지는 진심. 광숙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동석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땐 부디 뒤돌아보지 마세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벤치에 앉아 자작나무 너머로 지는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다. 며칠 후 회복한 한동석은 오랜 인연인 보미의 지도 교수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전시회를 함께 기획했던 은인,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정갈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대화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회장님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는 포장된 액자 하나를 건네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건 약속드린 대로 제가 직접 고른 작품이에요.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했어요.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는 마광숙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납품을 마치고 우연히 로비를 지나던 그녀. 자연스럽게 눈길은 두 사람을 향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미소로 대화하는 교수,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미소로 응답하는 동석. 둘 사이엔 분명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광숙의 가슴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질투라 하기엔 이르지만 불편하고 낯선 감정. 내가 저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엇갈렸습니다. 막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동석이 그녀를 발견한 겁니다. 마 대표. 그 목소리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돌아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동석은 그걸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요. 그냥 납품 끝내고 지나가던 길이에요. 회장님도 바쁘신가 보네요. 분위기가 좋으시던데요. 지도 교수님이에요. 전시회 마무리 인사차 한 번 더 뵌 겁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라서요. 광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라는 이름의 무게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지적인 분위기, 여유로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동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까지. 그녀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결국 튀어나온 한마디. 회장님, 저 좀 초라해 보였죠? 동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광숙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웃습니다. 그냥 오늘 저 차림이 교수님 앞에 서기엔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요. 동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 대표는 지금 모습 그대로 가장 멋지십니다. 제 눈엔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 말에 광숙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이 조금 풀리는 듯한 안정을 느낍니다. 그제야 그녀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래도 회장님, 제가 그런 마음들 정도면 제가 회장님 좋아하는 거 맞죠? 그 말에 동석은 웃음기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는 겁니까? 둘 사이엔 다시 부드러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수와의 만남은 해프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오히려 마광숙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호텔을 나섰고 저녁 노을이 퍼진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 대표, 오늘 저랑 저녁 어떠십니까? 호텔 밖으로 나선 한동석은 광숙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리엔 늦은 봄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연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이 마주한 동석의 눈 속에는 장난스러움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좋죠. 그 짧은 대답 하나에 한동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어 어딘가 예약을 확인했고 10분 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오던 곳입니다. 요란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에 광숙은 피식 웃습니다. 회장님이 요란한 걸 싫어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건 마 대표가 요란하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고 괜히 손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감정을 숨깁니다. 자리엔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껏 차려입은 광숙은 평소와는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오늘따라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요? 항상 아름다우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두 사람은 와인을 부딪힙니다. 잔이 맞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실 회장님, 저 오늘 긴장했어요. 왜요? 뭔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연인처럼 보일까봐. 그 말에 동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짜 연인인 거죠. 마광숙은 말없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립니다. 레스토랑 창을 통해 보이는 거리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고 어느 젊은 커플은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부럽네요. 우린 지금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시작이죠. 좀 늦었지만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레스토랑 옆 작은 공원을 산책합니다. 조명이 은은한 그 길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처음엔 놀라 움찔하던 그녀의 손. 하지만 이내 천천히 힘을 주어 맞잡습니다. 마 대표, 이제부터 제가 마광숙 씨를 지킬 사람입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진심입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옆에 서주신 거 감사해요. 둘은 그렇게 손을 잡고 공원 벤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밤, 첫 공식 데이트의 끝은 말보다 조용한 걸음과 손끝의 온기로 기억됐습니다. 그날은 봄이 유난히 포근했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이 말없이 내민 주소를 받아들고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납골 땅. 그곳은 잘 정돈된 산책길과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동석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에 간단한 재킷 차림, 손엔 작은 꽃다발 하나. 그녀를 보자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 대표,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예쁘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납골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천장을 통해 햇살이 유골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한 칸 앞에 멈춰 섭니다. 그곳은 마광숙의 남편 장수가 안치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습니다. 장수씨,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꽉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많이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냥 버티고만 있었어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동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수씨, 저번에 한번 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마광숙 씨 곁에서 그 빈자리를 대신하진 못하더라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천천히 돌아서서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후회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젠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동석 씨.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순간 동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은 조용히 나란히 섰습니다. 햇살이 유골함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한 겹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여정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선 날 이후 마광숙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은 깊이를 더했고 말끝엔 망설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고 그 문을 조심스레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가 납골당을 나서며 건넸던 그 한마디.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석은 진심이었습니다. 마광숙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테라스 카페. 한동석은 작은 상자를 꺼내 광숙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지금은 열기 무서워요. 그럼 마음이 준비되면 열어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만 즐기죠. 커피잔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 그 속에는 확신도, 기대도,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보기도 하고 함께 책을 읽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서로의 지난 시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동석은 다시 그녀에게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젠 열어보시겠어요? 광숙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심플한 반지 하나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대의 오늘부터 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작이지만 평생을 걸고 싶은 사랑입니다. 광숙은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동석씨, 나도 준비됐어요. 지금 이 마음 감추지 않을게요. 그 말에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테라스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섰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별빛은 은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의 오늘을 지켜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 서로의 상처를 감싸는 두 사람의 사랑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온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보는 남자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